자,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10만 8천 개 신사 중에서 서열 1위 이세 신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세 신궁은 일본을 개국한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오노카미를 모시는 신궁입니다. 일본의 10만 8천 개 신사 중에 지금 한 3만 개 가까이가 너무 쇠락해서 돌보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사를 가보면 뭐 기와장에 뭐 잡초 우거져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이 모든 신사들은 이세 신궁 쪽을 향해서 엎드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 신궁이 일대 조상이기 때문에 바로 이세 신궁에서 모시는 그 할머니,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지만은 일본은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제 열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10만 8천 개는 뭐 아들 뻘이거나 손자 뻘이거나 증손자나 고손자나 뭐 그래갖고 뭐 100대 뭐 이렇게 내려갈 뻘이니까요. 자기들한테는 어머니 혹은 할머니 뭐 증조 할머니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그쪽을 향해서 엎드려 있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이세 신궁에 그 참배가는 거를 그 꿈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신궁 가면 뭐 사람 굉장히 많죠. 이세 신궁은 입구에서부터 이제 한참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문서부터 들어가서 모셔져 있는 여러 신들은 아주 건물도 잘 짓고 기합장도 아주 잘 하고 뭐 아주 그 성대하게 잘 졌는데 막상 계속 걸어 들어가서 일대 조상을 모시고 있는 바로 천조 대신의 궁을 가면 뜻밖에는 초라합니다. 그리고 지붕도 딴 데는 전부 기와인데 거기는 총화집입니다. 총화집. 정확하게 얘기하면 볏집이 아니고 갈대로 지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손들의 그 모시는 궁은 기와집으로 아주 의리뻑적하게 지어놨는데 왜 이 할머니는 초가지붕을 머리에 이고 있냐, 이게 굉장히 이상해서 제가 그 초가지붕을 지키는 궁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왜 딴 데는 그 기와장을 차렸는데 왜 초가집이냐 그랬더니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잘 이유는 모르겠다. 그러면 저 지붕을 가리켜서 일본말은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가야붓기라고 한다. 그래서 붓기라는 말은 붙였다, 엮었다 이런 뜻이고 앞에 가야자가 붙었는데 그 가야는 왜 가야가 붙은 거냐, 그리고 그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모른다. 옛날부터 그냥 가야라고 해서 가야붓기라고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을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 가야 엮음, 가야 붓기라는 거는, 가야라는 나라는 한반도에 살 때 주로 낙동강 유역에 많이 살았습니다. 김해가야가 바로 금강가야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 낙동강 유역은 지금도 갈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야 지방에서는 그 갈대가 보통 긴 경우는 뭐 3m까지 되고 웬만한 갈대는 다 2m가 넘습니다. 그 갈대를 잘라서 지붕을 했습니다. 갈대로 지붕을 하면 볏집으로 지붕을 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건축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최장 120년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볏집으로 만든 이 지붕은 불과 뭐 20년밖에 못 가죠. 그래서 이 갈대로 만든 게 수명도 길 뿐만 아니라 작업하기도 편합니다. 워낙 기니까. 볏집이라는 건 뭐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2000년 전에 가야 지방에서는 갈대로 지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야가 일본으로 도망가고 난 다음에 일본에도 보니까 비파오를 비롯해서 이 비파오가 서울시보다 거의 1배 반 정도 크죠. 그렇게 큰 호수인데 지금도 그 비파오 쪽에는 갈대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강가에는 또 갈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워서 지붕을 하는 게 오래 갈 뿐만 아니라 작업하기 편하니까, 또 가야에서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일본에 뭐 옛날에 졌다는 무슨 뭐 오래된 동네를 가보면 전부 지붕이 갈대입니다.
바로 그 가을때를 가야에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 할머니 천조대사 대신도 아마테라스 오노카미도 자기가 옛날에 살던 그 방식대로 바로 가을대로 지붕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시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이세 신궁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조상이 한반도에서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배우고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걸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만요. 그래서 사실은 이세 신궁에서 모시고 있는 그 신은 가야 쪽에서 나간 할머니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뭐 우리가 맨날 비판하는 8월 15일 날 뭐 일본의 총리나 뭐 장관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했다 그러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비판을 하잖아요. 그 야스쿠니 신사는 중일 전쟁 이후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일본의 그 병사들 뭐 장군들 뭐 장교들 600만 명의 귀신을 거기에 모여서 합사한 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그 야스쿠니 신사는 1871년에 처음에 생겼는데 한 40년 동안 유명무실하게 있었고 1931년 이후에 그 야스쿠니 신사가 전쟁터에서 이제 죽은 사병들을 자꾸 모으다 보니까 특히 중일전쟁 2차 세계 때는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600만 명의 귀신을 모아놓고 있는 건데 야스쿠니 신사는 나이로 치면은 1871년생이고 2세 신궁의 나이는 2000살입니다. 따라서 야스쿠니 신사도 2세 신궁 앞에서는 뭐 깨갱하는 거죠. 이거는 뭐 할머니 정도가 아니라 100몇십 대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신사의 계급 중에 넘버1은 2세 신궁입니다. 그럼 넘버2가 있습니다. 일본 말에 해는 2세 신궁에서 떠서 히로미사키 신사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2세 신궁은 지금 미해현의 2세라는 지방에 있지만은 랭킹 2등이 히로미사키 신사는 시마네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철기문화를 제일 먼저 가르쳐줬다는 그 동네에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도 가봤는데 바닷가에 있습니다. 이 신사가. 그런데 그쪽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2세 신궁에서 모시는 천조 대신의 남동생이 그 히노미사키 신사에서 모시는 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거기 그 히노미사키 신사의 궁사 그 양반 105대째 그걸 지키고 있다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많았어요. 지금 그래봐야 뭐 한 70살 먹겠죠. 그 양반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여기서 모시는 그 신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 2세 신궁에서 모시는 천조 대신은 거의 가야계가 확실한데 그러면 그 가야계에서 모시는 천조 대신의 남동생이라면 이 사람도 가야계 사람이어야 되는데 뜻밖의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모시고 있는 신은 온조 백제의 온조 대왕의 5번째 아들의 105대 손이 자기인데 바로 그 5번째 아들을 모시고 있다고. 그럼 이게 백제계를 지금 모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나는 가야 사람인데 어떻게 동생은 또 백제계가 되냐고. 이게 좀 있을 수 없는 역사거든요. 이거는 일본의 사연이 있는 겁니다. 일본 천황이 지금 125대에서 126대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 천황은 초기에는 백제계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645년 대화개신이 이제 벌어질 때 되면 가야 혹은 신라계로 바뀝니다. 처음엔 가야계지만 나중에 이제 신라계가 되는데 그래서 125대의 일본 천황을 분석을 해본 일본 학자에 따르면 40%는 백제계 출신 천황이 그 다음에 60%는 가야 혹은 신라계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궁 혹은 신사라는 것은 신도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절들은 백제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먼저 진출한 세력은 가야입니다. AD 2 내지 3세기에 진출했고 백제계의 유민들이 많이 건너갔지만 대량 이민을 간 것은 서기 396년 소위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따라서 인천에 있는 미추홀의
소위 비르백제 왕이 일본으로 도망갔는데 그게 396년의 일입니다. 그때 나라의 아스카로 도망갑니다. 가가지고 이 비르백제의 그 비르 왕이 일본에 이제 정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나라를 세운 게 대량 이주의 시작이고 660년부터 백제가 망하면서 663년에 걸쳐서 백제의 이민자가 부여 혹은 무안 일대에서 약 5만 명 건너갔다라는 게 공식 기록이지만 부여 문화 원장님의 말에 따르면 한 20만 정도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은 불교 세력과 신도 세력이 지금도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세력은 역시 백제계고요. 그 다음에 이 신도 세력은 가야계입니다. 가야는 이 조상신을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신도라는 건 지금 조상신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불교라는 건 부처를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력이 계속 그 전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538년부터 594년, 538년부터 586년까지 49년 동안 벌어진 이제 불교 전쟁인데, 이 불교를 믿는 이 쪽과 백제, 그 다음에 신도를 믿는 이 가야계가 서로 헤게모니를 잡고 해서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너무 오래 계속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성덕태자라는 사람이 일본을 천하통일하면서 신불스팝, 즉 조상신과 부처님은 하나다라는 정책을 만들죠.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정책인데 어떻게 부처님하고 조상신이 같은 사람일 수가 없죠. 그런데 일본을 하나의 민심으로 단합하기 위해서 신불스팝이라는 정책을 헌법 제1조에 일본은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는 화로 다스린다라는 게 헌법 제1조거든요. 총 18조의 헌법을 만드는데 그 화의 내용은 신도와 불교계는 합체된다라는 것 때문에 소위 2세 신궁에서 해가 떠서 히노미사키 신사에 해가 진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온 거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민자들이 모인 나라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사정이. 그래서 이런 신불스팝 정책에 따라서 일본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국가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번 시간에 다시 이제 또 538년에 벌어진 이제 불교 전쟁의 역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옛날 얘기만 해서 재미없는데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한일 관계의 본질을 좀 알 수 있고 일본 사람하고 협상할 때도 우리 박대준 회장님처럼 일본의 역사를 갖고 접근해야 되거든요. 우리 돌아가신 김종필 총리께서도 역사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계셔서 일본하고 협상할 때 일본의 고사를 많이 인용해서 하니까 일본의 관리들이 그냥 항복했거든요.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